네, 과학비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물질의 특성 단원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마지막 단원인데 크로마토그래피라는 단원이에요. 이 단어를 들어본 친구들도 있고 안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혼합물을 원래 물질로 분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 크로마토그래피를 마지막으로 이제 물질의 특성 단원은 끝나고, 이제 우리가 사실 실험을 많이 못 해봤잖아요. 그래서 실험을 아마 다음 주에 학교를 오면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크로마토그래피에 관한 실험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밀도탑 쌓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 다음 주에 기대하고 학교를 오는 게 좋겠죠, 그죠? 자, 먼저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를 아직 지금 원래 크로마토그래피 224쪽에서 시작이잖아. 근데 226쪽부터 보는 건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를 간단하게 보고 실험을 보는 게 훨씬 쉬울 것 같아서입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게 뭐냐? 일단 정의부터 한 번만 보자.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자, 이때까지 끓는 점의 차이, 밀도의 차이, 용해도의 차이, 이런 어떤 차이들로 혼합물을 분리를 해왔었는데, 지금은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이 속도차,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한답니다. 자, 그럼 보자. 요런 거죠. 지금 이거 우리 직접 해볼 건데, 자, 이런 걸음 종이, 길쭉한 걸음 종이를 한 장 놓는 거야. 이 걸쭉한 걸음 종이에 검은색 색소를 여기다 딱 찍는 거죠. 이 색소, 검은색 색소를.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색은 섞일 때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검은색 색소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가지 색의 색소가 섞인 게 바로 검은색 색소라는 거죠. 그래서 검은색 사인펜으로 이렇게 딱 찍어놔. 그런 다음에 용매는 뭐였죠? 액체였죠. 이 액체를, 이 검은색 색소가 녹을 수 있는 액체를 여기다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해가지고 담궈 놓는 겁니다. 이 걸음 종이를. 그러면 어떻게 돼? 이 용매가 이 걸음 종이를 타고 쑥 올라가겠죠, 그죠? 점점 젖는 거죠. 젖어 들어가는 거죠. 이때 이 색소가 용매에 녹기 때문에 이 용매가 색소를 따라, 이렇게 용매에 따라서 이제 이 색소가 이렇게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색소의 종류에 따라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거죠. 파란색은 훨씬 빨라. 파란색은 빠른 거죠, 지금. 파란색은 훨씬 빠르고 노란색은 느려요. 따라서 이게 파란색이 먼저 용매를 따라서 올라가 버리고 노란색은 나중에 느림보처럼 뒤따라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색을 분리할 수 있다. 즉 뭐야?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는 색소를 분리해낸 겁니다. 바로 이런 게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다. 자, 그럼 그림 15 요거죠. 그림 15에서 가장 빠른 물질이 뭐라고? 파란색 색소가 되겠죠. 파란색 색소 외에 가장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가장 멀리, 가장 높은 곳에 나타나는 거죠. 이거 나중에 이 색소점을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더라? 원점 이렇게 불렀었나? 원점 이렇게 부르고, 얘를 용매가 원래 있던 처음 위치를 용매 전선이라고 불러요. 당연히 원점보다 용매 전선은 훨씬 낮아야 하고, 이 용매가 쭉 따라서 올라갈 때 이 색소 원점에서 쭉 이렇게 색소들이 분리를 해 나가는 거죠. 그 속도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이 원점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 나타나는 게 바로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이겠다. 그렇겠죠? 자, 다시 뭐라고? 크로마토그래피가 뭐라고? 성분 물질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이때까지는 좀 쉬웠던 이유가 뭐야? 자, 증류를 배울 때 우리 단원의 이름이 뭐였어요?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증류의 정의를 그대로 설명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재결정의 경우에도 용해도 차를 이용한 분리라고 딱 이름을 딱 이렇게 명시를 해주니까 우리가 알 수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크로마토그래피는 단원명이 크로마토그래피니까 원리를 따로 외워주는 수밖에 없어. 얘는 뭐를 이용한 거라고?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용매에 따른 크로마토그래피로는, 자,
이게 용매가 당연히 잘 녹아야 분리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수성 사인펜이 물에 녹으니까 수성 사인펜은 이렇게 색이 분리가 되는데, 문제는 유성 사인펜일 때 물에 안 녹죠. 얘는 안 녹다 보니 전혀 분리가 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어. 그죠? 근데 반대로 용매가 에테르일 때 수성 사인펜은 녹지 않죠. 수성 사인펜은 녹지 않아. 오히려 수성 사인펜은 녹지 않는데 유성 사인펜은 에테르에 녹으니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는 예시를 보기 전에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실험 한번 봅시다. 자, 224쪽에 있는 애니메이션 볼게요. 최근 수입한 농산물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의 농약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수입 농산물에 농약이 남아있나 봐. 농약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은 어떤 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을까? 자,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은 어떻게 검출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어떤 방법으로 검출할 수 있을까? 이것도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검출할 수 있겠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크로마토그래피로 이용해서 검출하냐? 그걸 한번 지금부터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실험 이제 직접 해볼 거예요. 검정색 수성 사인펜의 색소를 어떻게 분리할까? 자, 지금 보면은 한번 봅시다. 실험 과정을. 자, 고장이 났는지 이게 실험 영상은 계속 소리가 안 나는데 봅시다. 말로 설명해 줄게요. 자, 지금 먼저 거름종이를 길쭉하게 잘라주는 거죠. 거름종이를 원래 컸던 거를 길쭉한 모양으로 잘라준다. 실제로 다음 주 오면 거름종이는 이미 다 잘라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아마. 그죠? 그다음에 지금 연필로 1cm 정도 되는 부분에서 연필로 연하게 선을 그어줬죠? 그런 다음에 그 연필선 위에다가 검정색 수성 사인펜을 두세 번 똑같은 데에다가 여러 번 찍어주는 거죠. 색소가 더 잘 스며 들어가라고. 자, 지금 그 거름종이를 고정시킬 수 있도록 지금 고무막에 틈을 내고 있죠. 그래서 저기다 끼우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많이 사용했던 눈금 실린더가 또 나옵니다. 눈금 실린더에 물을 이제 얕게 넣는 겁니다. 1cm 미만으로 넣어야겠죠. 왜냐면 아까 그 검정색 수성 사인펜 위치가 1cm보다 훨씬, 그쵸,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죠. 살짝 잠길 만큼만. 자, 그랬을 때 물이 쭉 스며들어 오면서 지금 16배속 했다고는 생각보다 굉장히 느리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색소가 여러 가지 색으로 분리되어 있다. 지금 보면 파란색이 가장 뭔가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가장 속도가 빠른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노란색이 가장 느리니까 밑에 있네요. 그죠? 이런 실험을 우리가 직접 한번 다음 주에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만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면은 눈금 실린더에 넣어서 사인펜의 색소를 분리했더니 자, 이렇게 분리가 되었다. 이 가나가 뭐지? 아, 두 종류의 검정색 수성 사인펜이라고 했네요. 그럼 가나가 두 개 다른 하나는 뭐 모나미면 하나는 뭐 다른 제트스트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종류의 검정색 수성 사인펜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가는 지금 보면은 좀 넓게 퍼졌고, 나는 지금 좀 더 같은 시간에 했을 때 좀 더 멀리 못 가고 지금 살짝 아래쪽에 퍼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의 색소들이 나의 색소들보다 훨씬 속도가 빠른 애들이야. 그죠? 암튼 그리고 실험 1과 가가 지금 비슷하니까 실험 1에서 사용한 사인펜은 가와 똑같은 사인펜이겠다라는 거 실험적으로 증명이 가능했죠. 사인펜의 잉크에는 여러 색소가 혼합되어 있고 각각의 색소가 용매인 물에 녹아 이동하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했네요. 다르기 때문이다. 다르다. 그래서 위에 있는 애가 빠르고 밑에 있는 애가 느리다. 그렇기 때문에 일로 쭉 올라갔을 때 빠른 애가 먼저 도달해 있는 거죠. 위층에. 자, 실험 1에서 사용한 사인펜은 가다. 왜냐면 색소를 분리했을 때 결과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자, 사인펜으로 이렇게 거름 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에탄올 수용액을 찍어서 그림에 묻히면 그림의 모양뿐만 아니라 색깔도 좀 달라진다. 자, 이걸 이용해서 뭐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이고요. 여기까지이고 실험은 이건 직접 해볼 테니까 간단하게 봤어요. 그때 하면서 좀 더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이거를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원리를. 자, 우리 크로마토그래피 이제 더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대충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용매에 담근 다음에 그 용매를 따라서 이제 이 색소들이나 어떤 물질들이 이동을 해. 이동을 하는데 그 속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속도 차이는 도대체 왜 나? 이제 얘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죠. 사실 이거는 여기부터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 안 나옴 주의. 시험에 안 나와. 왜냐면 궁금할까봐 얘기해 주는 거라서. 속도 차이가 왜 나?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파란색 색소와 노란색 색소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길래 얘는 빠르고 얘는 느려? 지금 이거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속도차가 나는 이유, 속도차 이유. 자, 이유를 봅시다. 이 파란색 색소 입자와 노란색 색소 입자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색의 차이가 있다는 거는 둘이 기본적으로 다른 물질이라는 소리인데, 첫 번째로 미세한 용해도의 차이가 있어요. 즉 용매에 녹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거. 그럼 용해도는 높을수록 빠를까 낮을수록 빠를까? 당연히 용해도가 높을수록 속도도 빠릅니다. 왜? 당연히 용매에 더 잘 녹으면 녹을수록 용매와 꼭 붙어서 더 빠르게 올라가죠. 용매를 따라서. 그죠? 내가 용매에 잘 안 녹으면 안 녹을수록 훨씬 분리되어서 용매를 따라서 전진하는 속도가 느릴 거 아니야. 그렇겠죠. 여러분들 그 2인 삼각 해본 적 있어요? 2인 삼각? 2인 삼각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로의 발을 묶고 이제 2인 삼각이라는 건 뭐야? 원래 사람이라면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두 사람이면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이 사람과 이쪽 이렇게 다리를 묶는 거죠. 묶어서 마치 3개의 다리로 달리는 것처럼 뛴다고 2인 삼각이잖아. 근데 이때 얘를 타이트하게 묶으면 묶을수록 어때? 훨씬 더 뛰기가 쉬워. 오히려 얘를 타이트하게 묶고 느슨하게 묶잖아. 그럼 발이 엉켜서 잘 빠르게 가지를 못해. 마찬가지죠. 용매와 이 색소가 타이트하게 묶이면 묶일수록, 즉 용해도가 높아서 더 잘 녹으면 녹을수록 훨씬 가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그죠? 두 번째, 분자량의 차이인데 이건 좀 안 배운 거라서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내년에 배우겠죠? 분자량의 차이라는 거는 뭐냐? 이 분자량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저 색소 입자의 무게를 말하는 거야. 질량이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죠. 질량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올라가는 속도가 느려져요. 분자량은 작을수록, 즉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는 올라갑니다. 질량이 작을수록 속도는 올라간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진 않지만 파란색 색소가 노란색 색소보다 용해도가 크거나 혹은 굉장히 분자량이 가벼워서 질량이 더 가벼울 수 있겠다라고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거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유는 그렇다. 안 나왔지만 이유는 그러하다라는 걸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고등학교 가면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주는데 이제 중학교는
이제 겉핥기식으로 확 하려다 보니까 이제 좀 이유도 모르고 배우는 거죠, 우리는. 자,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예시. 자, 이거 우리 금지 약물 복용했는지 테스트하는 거 이거 뭐라고 하죠?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도핑 테스트. 그래서 해마다 이 도핑 테스트에 걸려서 메달 박탈되는 선수들도 많고 그런 거죠.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들 스테로이드가 뭐죠, 얘들아? 스테로이드라고 하면 이제 남성 성호르몬을 얘기하죠. 남성 성호르몬. 얘네를 이제 섭취하게 되면 근육도 많아지고 뭔가 그러니까 대사도 활발해지고 뭔가 그런다고 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그런 폭발적인 스피드를 내기 좋은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가 금지 약물을 복용했는지 검사하는 이 도핑 테스트에도 이 소변을 놓고 용매에 따라서 이렇게 쫙 분리를 해보면 정상적인 소변에 절대 있으면 안 되는 물질들이 크로마토그래피로 검출이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한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 그다음에 시금치 잎의 색소를 분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 시금치 잎 색소 분리하는 실험은 고등학교 가면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시금치 잎을 빻아요. 이렇게 망치가 아니라 그런 걸 뭐라고 하지? 이런 절구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절구 이렇게 절구공에다가 빻아서 얘네를 이제 여기다가 살짝 뭘 넣냐면 에탄올을 넣어서 같이 빻으면 이 에탄올에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 시금치 색소가. 그러면 그 물만 이렇게 쪼르륵 따라가지고 이제 걔를 크로마토그래피 하는 거죠. 아까 수성 사인펜 크로마토그래피 하듯이 똑같이. 얘도 해보면 재밌습니다. 왜냐면 얘는 엽록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다양한 색소들이 나와요. 엽록소 계열들도 나오고 그다음에 카로티노이드라고 해서 그런 계열도 나오고 잔토필 계열이라고 해서 나오는데 엽록소는 알다시피 초록색이죠. 녹색이라고 쓰려도 녹색. 카로티노이드는 약간 빨강색 계열들, 그다음에 잔토필은 노란색 계열들이에요. 특히 이 잔토필은 우리 눈에 굉장히 좋아서 이제 영양소로 먹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 녹색 계열들의 색소들이 분리가 되는 걸 관찰할 수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녹색으로 보여도 실제로는 다양한 색소들이 섞여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실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색소가 분리되는 원리는 당연히 크로마토그래피, 즉 혼합물을 이루는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당연히 용매는 때에 따라 다르다. 그죠? 자, 모든 별로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하는 예시를 스마트 기기로 한 가지씩 조사하여 발표하자. 참고로 얘기를 할게요. 참고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런 크로마토그래피를 할 때 용매를 이렇게 쓰진 않아요. 물 혹은 이제 에테르 이렇게 쓰진 않아요. 물과 에테르를 3대1로 혼합한다든지. 왜냐면 물은 이제 그러니까 이게 친수성이라는 건 물에 녹는 애들이고 소수성이라는 건 물에 안 녹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 섞여 있어요. 이게 이 친수성 물질들과 소수성 물질들이. 따라서 물과 에테르를 혼합한 그런 것들을 용매로 보통 씁니다. 혼합해서 용매로 씁니다. 둘 다 녹여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용매를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분리를 한다. 자, 보면은 당연히 아까 도핑 테스트 했던 것처럼 농산물에 남아있는 농약 성분 역시 용매에 넣어가지고 성분을 추출하고 이 추출 용액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하고.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이거 시금치 색소 분리할 때 이런 용매 쓴다고 했죠. 물과 에탄올을 넣어서 일단 먼저 색소를 빼낸 다음에 얘를 용매에다가 넣어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를 한다 이런 얘기 했죠. 일단 이 고체 성분일 때는 크로마토그래피 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 성분들을 빼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성분을 빼내기 위해서 아까 시금치 색소 빼낼 때는 에탄올을 썼다면 얘는 지금 에테르 등의 용매에 넣어서 성분을 먼저 추출한 다음에 이 추출 용액을 또 다른 용매에 넣어서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두 가지의 단계를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먼저 성분을 추출을 하고 이 추출한 용액을 크로마토그래피로 분석해야 한다
라는 거 지금 잘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죠?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의 장점이 뭐냐면은 얘네는 성질이 비슷해요. 일단 같은 용매에 녹으니까 뭔가 용해도 자체도 크게 차이가 없고 굉장히 조그만 양도 분리하기 쉽다는 거. 요거가 지금 장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꽃잎의 색소 분리나 식품 속의 유해 성분 찾는 등의 아주 미세한 성분들이 분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미세한 성분들이. 그래서 이 성질이 비슷하고 양이 매우 적어서.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상 끓는 점차를 이용한 분리, 밀도차를 이용한 분리, 용해도차를 이용한 분리로 어려운 애들을 갖다가 지금 분리를 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227쪽 아래에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 보겠습니다. 성분 물질이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 우리가 계속 배웠던 크로마토그래피입니다. 크로마토그래피.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좀 외우기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보자면 이 크로마토 이 앞에 있는 얘는 그래피라는 거는 뭔가 이제 분리하는 그런 그래피라는 단어, 그래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림으로 분리한다 뭐 이런 그림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일 거고 당연히 그래피는 사실 모르겠는데 이 크로마라는 말에서는 얘네가 무언가 염색을 하거나 뭔가 색소에 관련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옛날에 색소 분리할 때 썼었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염색체를 크로모솜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크로마, 뭔가 이런 어두가 들어가면 염색, 색깔에 관련된 얘기인 경우가 많은데 이제 옛날에 이 속도 차이를 이용한 분리를 먼저 색소차에서 그런 색소들을 분리하려고 아마 조상들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이름이 붙은 거겠죠. 그죠? 그래서 용매를 따라 이동하는 속도차를 이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 방법이다. 크로마토그래피를 분리할 때 장점 자체는 소량의 혼합물, 그리고 뭔가 끓는 점, 밀도, 용해도와 같은 이런 성질, 물질의 성질이 비슷한 이런 소량의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장점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가 굉장히 조잡스럽잖아요. 용매에 살짝 담근 다음에 그걸 이렇게 분리해내는 건데 사실 얘네는 또 단점은 뭐겠어? 대량은 절대 분리할 수 없어. 대량,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물질들이 대량이잖아요. 그 대량의 물질들은 분리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인데 장점은 성질이 비슷한 소량의 물질을 분리할 때는 사용하기가 쉽다라는 것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패들렛 제출해야 하니까 패들렛 확인하고 꼭 제출하도록 합시다. 수고 많았어요.